이번 영상에서는 그림책을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수업에 적용한다면 어떤 흐름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에서 작성된 수업 계획이며 절대 모범 답안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그림책을 수업에 활용해보고 싶으나 경험이 없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막막하신 분들께 공개 수업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보여드립니다. 자유학년제 한 학기 17주 동안 사용한 주제 도서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그림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 제가 읽고 나름 여운이 남거나 학생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제 선택 수업이 주당 2시간일 경우 그림책 한 권으로 2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활동에 따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 권으로 3주를 진행하는 것은 다소 늘어지고 흥미를 잃기 쉽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주제 도서별로 학습 활동을 독서 전 활동과 독서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계획되어 있는 독서 활동을 모두 하기에 주당 2시간씩 총 4시간은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독서 전 활동은 2가지씩 계획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 한 가지만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서 후 활동은 그날의 수업 분위기, 학생들의 상태, 인원수 등에 따라 활동의 개수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7주와 16주에 계획되어 있는 가치 사전 만들기, 그림책 만들기는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변화를 주기 위한 기획입니다. 독서 전 활동이나 내용 정리 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책 중 선정하여 주제 도서의 콘셉트를 차용하여 학생들이 새로이 그림책 작가가 되어 보도록 계획한 순서입니다.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를 다룬 그림책으로 수업의 흐름은 그림책 독서 토론 6번째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선인장 호텔르, 따뜻하고 세밀하게 사막의 생태계를 표현한 생태 도서이면서 나눔과 희생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독서 토론 8번째 영상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은 예측 한 줄 평쓰기는 내용 예측하기와 유사한 활동으로 내용을 예측하여 15자 소감, 20자 소감을 미리 써보는 활동입니다. 또 띠지 만들기는 우리가 새 책을 사면 책의 겉면을 두른 띠지를 보게 되는데 그 띠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슈퍼거북은 행복의 의미, 나답게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재미있지만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그림책입니다. 도덕 시간이나 기술, 가정, 인성교육 등 여러 수업에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림책 독서 토론 7번째 영상에서 수업 소개하였는데 영상에 없는 활동으로 등장인물 캐릭터 찾기는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등장인물들의 특성을 따라쟁이, 피켓보이, 기린 절친 등과 같이 단어 또는 짧은 글로 규정하는 활동입니다. 같이 사전 만들기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만나게 되지만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가치 말들의 의미를 일상 속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쉽고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줄거리가 있는 책이 아니므로 독서, 전 활동이나 내용 정리 등의 활동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활동 방법은 모둠별로 아름다운 가치 말들을 나누어주고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주변의 상황들을 적용하여 가치 사전을 만들게 합니다. 제본을 하거나 반제품으로 판매되는 무지 스크랩북 등의 실제 책과 같은 형태로 만들면 더 정성껏 만드는 듯 합니다. 이 활동은 당연히 꾸미기에도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우체부 아저씨와 비밀 편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동화 속 주인공들을 등장시켜 상상력과 재미를 충족하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독서 토론 9번째 영상에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책의 활동 중 만다라트 핵심 낱말 글쓰기는 연꽃 발상 기법으로 책의 내용을 정리한 후 그중 5개 정도의 핵심 낱말을 고르게 한 후 그 낱말들을 그대로 집어넣어 스토리텔링 글쓰기를 하는 활동입니다. 기발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속출합니다. 프레드릭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색감의 그림이 인상적인 그림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를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개미와 배짱이처럼 결말이 냉혹하지 않습니다. 햇살과 색깔,
이야기를 모으는 시인 들쥐 프레드릭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동 진행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돼지책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책입니다. 가사노동, 여성 문제, 자아실현,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돼지책은 초등학교 때 이미 읽은 학생들이 많아 자칫 독서 전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독서 전 활동을 가볍게 하거나 생략하고 독서 후 활동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면 좋습니다. 뒷이야기 쓰기는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쓴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한 주인공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허무맹랑하지 않은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미래를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자신의 멋진 미래를 상상하여 자신의 미래 명함 만들기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낱말 공장 나라는 돈을 주고 낱말을 사서 삼켜야만 말을 할 수 있는 상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말의 소중함과 고마움, 진심을 담은 말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무척 아름답고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책으로 인성교육, 언어개선 교육 등에 사용하기 적절합니다. 그림책 독서 토론 5번째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가족 그림책 만들기에 활용된 그림책은 우리 엄마와 우리 형입니다. 우리 엄마는 엄마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아이의 목소리로 풀어낸 그림책입니다. 또 우리 형은 동생의 목소리로 형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형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기 역시 그만큼 멋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만족하게 만드는 그림책입니다. 가족 그림책 만들기는 우리 엄마, 우리 형이 두 책을 읽고 두 그림책과 같은 형식을 적용하여 자신의 가족을 아름답고 따뜻한 시선으로 소개하게 하여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지금까지 그림책을 수업에 활용할 때의 흐름을 간단하게 10개의 시리즈 영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림책은 절대 어렵지 않은 좋은 수업 교재입니다. 내용 또한 너무나 다양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수업, 학생 지도에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학생에게도 그림책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